2교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또 가이드라인이네요. 성능유 설계 가이드라인 모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교시 1번에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내나 우리 이제 다음 카페 천재서방이나 유튜브에 보면 134번 이 보면 자료 있습니다. 보시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소방시설 설계 분야에서 분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4.1의 재현설비입니다. 재현설비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거실 재현설비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SMD 누설 등급이 클래스 2 이상 쓰라. 누설량을 반영해라는 게 큰 골조고, 자, 공조와 재현을 겸용을 하는 경우에는 TAB 결과 댐퍼의 계구열 조정 경우에는 이제 개폐 스케줄에 따라 재현 풍량이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거실 재현 설치 시 댐퍼의 개파와 선풍기의 작동 상태 등을 그림 또는 문자 등으로 형태로 표시를 하라. 이제 감시 제어 방식이죠. 파벨 시설은 지상의 부분이 유상층일 경우에는 재현 설비 설치 규모에 해당되면 거실 재현에 적용할 것 이런 부분이 있네요. 네, 두 번째, 자 부속실 및 승강장 재현 설비입니다. 법적 기준은 두 개 소지만 한 개 층을 더 하라 이 말이죠. 한 개 층을 더해서 방열 풍속을 세 개 만들어 주라. 그래서 송풍량은 연결된 덕트의 누설량과 댐퍼는 누설 등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반영하라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의 연기 배출 설비는 자 환기량이 시간당 10회 또는 27 cmH 중에 큰 값을 해서 연기 배출을 실시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의 피난유구의 재현설비입니다. 재현설비는 피난유구의 외기치 유구는 하층부의 화재로 인해서 발생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덕트 전용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든지 그다음에 연기 유입 시 자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된다. 외기치 유구를 이중화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이 부분들은 서울미술 할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네요. 자, 두 번째, 자, 감리 업무 중에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도 문제에 나와 있죠.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 변경, 시공자 제안에 의한 설계 변경 쭉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자, 2021년도에 소방공사 감리 업무 절차서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120페이지 나옵니다.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 변경, 자, 외부 사업 환경 등의 변동, 사업 추진 기본 계획 조정, 공법 변경 이런 등에 의해서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죠. 자,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지시를 받은 감리원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내용을 통보해야 된다. 시공자는 설계 변경 지시 내용 이행 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 수급 사항 등을 검토하고 만약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 자료와 함께 감리원에 제출하면 감리원은 감리로부터 제출한 서류를 기술 지원 감리원 심사를 거쳐 감리자 대표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합니다. 잘 절차죠. 그럼 시공사 제안에 의한 설계 변경은 현지 여건이나 설계 도서가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비 절감 및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 실증 보고서를 해야 됩니다. 실증 보고서 오면 기술 검토서를 작성해서 발주자에게 보고 발주자가 승인 후에 시공하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자, 시공자는 주공 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경에는 긴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자, 긴급 현장 실증 보고를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발주자는 설계 변경이 승인을 요구한 경우는 신속히 승인 여부를 감리원에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설계 변경에 대한 검토 부분이죠. 이런 검토 부분은 굳이 이 답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경험이 있으면 넣으면 점수 인정받습니다. 실제적으로 답은 이렇네요. 주의사항, 설계 변경 요건, 설계 변경 발생 조건 확인, 그다음에 실정 보고, 그다음에 검토 의결성 작성, 실정 보고에 대한 승인, 설계 변경 세부 자료 준비, 설계 변경 요청, 검토 의결서 작성, 승인, 수정 공정 검토 계획, 계약 변경 부분 시공, 설계 변경 관리, 기술 검토 의견 이렇게 이 15개 단계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병렬 및 병렬 직렬 누설 틈새 유도시 이거는 못 풀면 안 되죠. 25점짜리입니다. 이 보면 우리도 준비를 많이 했죠.
자, 기본적으로 누설량 기본식을 알아야 됩니다. Q는 똥파리체죠. 0.0827 곱하기 A. 제형부에게 누설 면적이죠. 그다음에 P.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압력이죠, 압력. 압력은 그 40파스칼. 죠. 그리고 N. N은 이거 뭐 N이네요. 출입문은 2, 창문은 2 해서 보통 2를 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루트 P 형태로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속실 있는 개수, 그다음에 여율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본식을 가지고 보야 됩니다. 이 기본식을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써주시고 두 번째, 자, 병렬회로입니다. 자, 병렬회로는 아시다시피 요 그림 하나 그리시고 계곡어 두 개 있죠. 이게 병렬입니다. 자, Q는 Q1 플러스 Q2를 해서 아까 Q는 뭡니까? 아까 0.827 A 루트 B 이거였죠? 맞죠? 여기서 그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겁니다. Q1, 자, Q1 더하기 Q2입니다. 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약분되고 맞죠? 답은 뭡니까? AT는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게 누설 면적이 두 개 합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Q는 유량이 같기 때문에 압력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Q는 아까 0.827K 루트 P 요로 됐죠? 그럼 P로 돼서 넣으면 됩니다. 다 넘겨줍니다. 0.827A에다가 루트니까 뭐합니까? 적어해주면 되죠. 이거 이제, n분의 1승이니까 지우고 n분의 1승이니까 n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n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이 나오고, 이 두 개 더하면 되죠. 네, 두 개 더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유도해주면 됩니다. 또 다른 직렬은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구해서 이 기본식 썼죠? 이제 이 기본식 썼습니다. 그래서 Q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된 상황에서 그게 이제 압력으로 이렇게 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압력으로 식을 변형해 주는 거죠. 변형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 해가지고 쭉쭉쭉 n까지 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이거 다 약분됩니다. 맞죠? 다 약분되고 남는 건 요것만 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이제 유도해주시면 됩니다. 쉽고도 25점 받을 수 있는 문제 반드시 안 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4번, 4번이 이제 열 반응 시험이네요. 이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이 서론도 쓰고 이렇게 작동 시험하고 쭉 뭐 이날 여러 가지 받겠습니다. 작동 온도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작동 걸림 작동 시험도 있고, 열 반응 시험 이게 시험 나왔죠? 열 반응 시험도 있고 쭉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디 나오냐면 저희 천재소방 카페나 유튜브에 보시면 201번에 보면 나옵니다. 이날 이제 2022년 9월 달이죠. 스프링클러 hil승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크게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자, 네 가지가 바뀌었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 이 작동도 이거 시험도 중요한 시험입니다. 근데 이번에 라만 나왔습니다. 라 13조의 열 반응 시험, 룸 힛 테스트죠. 현행과 같이 열 반응 시험 미실시다. 관련 기사는 방제신문이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자, 도입 비행은 이렇습니다. 단기신문에 거창하게 안 났습니다. 자, 불나도 안 터진다고 스프링클 헤드 콜드 숄더링 논란. 자, 콜드 숄더링이나 화재시 열이 서서히 올라갈 경우 저성장 화재죠. 스프링클러 헤드 내부에 금속 물질 감열부가 배관 내에 채워진 물에서 냉각되면서 흩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블러싱이죠. 블러싱 중에 그 납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성장하는 화재의 헤드 감열부에 연결부 틈새로 물이 누설되어 감열부가 적시면서도 헤드 개방이 지연되는 일 발생한다. 그래서 열 반응 시험 신규 도입으로 해서 보강키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영상도 있죠. 그러니까 시험 기준은 이렇습니다. 퓨지블링크 구조에 대한 배선 헤드만 적용됩니다. 별도 15의 장치를 헤드를 설치해서 열 반응 시험을 실시한 경우 RF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표준 반응은 55도에서 77도에서 231초 이하,
작동 시간이죠. 그다음에 79에서 108은 189죠. 조기 반응은 75초 이하. 요 기준을 하나 쓰시고 그다음에 시험 절차는 이렇습니다. 별표 15에 보시면 표준 반응 헤드 열 반응 시험 평면도 그다음에 조기 반응 아니면 측벽형 헤드 방향식 헤드 설치하죠. 설치하고 이제 버너에서 불을 붙여서 불이 띄워주고 얼마만큼 반응하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시험 절차는 나오지 않는데 이거 보면 뭐 다른 데 보면 어디 시험 절차는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발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몰라도 그냥 이렇게 예상해서 이렇게 시험할 것이다 예상해서도 점수는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만 잘 그려주면 헤드 설치한다. 헤드에 소화수를 공급한다. 헤드까지 해서 수분에서 설치한다. 그다음에 수온을 한다. 번호에서 메탄가스에서 공급한다. 별건 없죠. 사실 기준이 없어서 딱히 답이라기 보기엔 좀 조금 무리가 있죠. 5번입니다. 자, 화재 예방법의 특수가입물이죠. 자, 요거는 우리도 답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쭉 썼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206번 화재 예방법이 이렇게 이제 이때 보면 제정이 됐죠. 화재 예방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시험에 나오네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장 중에 화재 예방의 조치에 보시면 맨 끝에 나옵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 플라스틱, 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가입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시험 나왔네요. 그래서 자, 특수가입물이 나옵니다. 화재 확대가 빠른 특수가입물은 이제 별도 별표 2에 수량 분명이고 별표 3에 대해서 저장 취급하라. 이 말이죠. 별표 2가 답이네요. 분명 수량 쓰면 됩니다. 메나리오부터 고무류까지 쓰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고 많이 외웠죠?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추가로 된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개정이 많이 됐죠. 저장 취급하는 부분은 이제 분별로 구분하라. 다음 기준에 따라 쌓을 건 하라. 그래서 높이가 15m 이만한 경우에는 쌓는 부분이 제한이 있죠. 이 부분은 기존하고 비슷하지만 표로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6m 이상 이식시켜라. 그다음에 내화 구조임에서 불륜 재료를 하라. 쌓는 부분이 실내인 경우에는 이제 뭐 쌓는 높이나 거리에 따라 가지고 간격을 두라. 그리고 이번에 신규가 된 게 특수가연물의 표지죠. 자, 특수가연물 표지해야 되는데 이 보시면 이 표지,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줘야 되죠. 규격은 이렇습니다. 특수가연물 환기연금, 분명, 최대 수량, 부피당 질량, 관리 책임자, 연락처 이렇게 써주라. 보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하라. 요거 쓰는 게 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자, 건축허가 동의 시 피난 방제 분야의 방호의 적정 확보를 위한 방안입니다. 이거 이제 신규에서 제신자료 139번인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천재소방 카페에 보시면 제신자료에 139번입니다. 건축허가 동의 등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업무 처리 표준 매뉴얼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 보시면 나오네요. 이번 피난 방제 분야에 보면 많은 게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방호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시험 나왔네요. 자, 방어의 여부를 하기 위해서 방어국대를 제출할 것. 그다음에 건축물의 주요 설비 공간, 공내 시설물들은 다른 부분과 방어에 갈 것. 이런 펌프실 이런 것들이에요. 맞죠? 이런 건 이제 동의 때 이제 소방서에서 이렇게 해서 동의해준다. 자, 판매 시설 등 대형 공간에 에스컬레이터, 지하 주차장, 램프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역력 장관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에 하강 지점 임의를 표시하고 행강띠를 하라. 그다음에 방호행력 방어문이 쌍내단이 방열 경우에는 순차적인 배쇄가 되도록 조절기를 설치하라. 그다음에 수지 수변 방호의 관통부에는 내화 체형 구정에 인증된 구조를 메우고 항상 내용을 도면 및 내용에 표기를 하라. 그다음에 설비 피트 공간. 피트 공간에는 세대별 시프트는 수평 수직적 방화구역을 할 거. 물류 창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매립형 방화문 이것도 나와 있죠. 쭉까지 그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뭐 이제 피트층 화재 예방 대책 이런 것들 다음에 예상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직통계당 피난 안전성 확보 부분, 비상용 승강장 안전 확보 부분, 마감재료의 분류나 부분, 옥상 피난 대피 공간의 화재 안전성 확보 부분, 지하층 침수구,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그밖에 안전시설에서 여기부터 그다음부터는 다음에 예상 문제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좀 쉬었다가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